경기도 외곽의 한 집 앞마당. 68세 시어머니가 찬 바닥에 무릎 꿇은 40대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갓 만든 오색전이 흩어져 있고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눈에 서려 있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박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0년째 변하지 않은 아침 풍경이었죠. 시아버지를 위한 죽, 남편을 위한 밑반찬,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까지. 서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마당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고추밭에서 딴 고추로 고춧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사온 것보다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시어머니 김복순 씨는 언제나 시큰둥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상을 차리던 서진에게 복순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언제 와? 바쁘다고 또 안 온다며. 수연은 남편의 여동생으로 최근 한의사와 결혼해 동서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아마 이번 주말에는 오실 것 같습니다. 복순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 서진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역시 우리 수연이가 최고야. 한의사 남편 두고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래도 전문직이 다르지. 서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은 언제나 공기 같은 존재였는데 동서는 벌써 집안의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영수 씨가 기침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기침이 심해져 서진은 늘 걱정이었죠. 아버님, 몸은 어떠세요? 영수 씨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서진의 눈에는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때 복순 씨가 끼어들었죠. 괜히 호들갑 떨지 마. 수연이 남편이 한의사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주면 되잖아. 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의 건강을 책임져 온 것은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동서에게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점심 준비를 하는 서진의 뒤에서 복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살아. 우리 때는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친정에 편히 가보지 못했고 아픈 날에도 집안일을 멈춘 적이 없었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죠.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저녁때가 되어 남편 박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서진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죠. 오늘 수연이가 전화했어.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온다고 하더라. 복순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사위는 어떤 분이야? 키도 크고 잘생겼다며.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한의원도 잘 되고 있고. 서진은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죠.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서진보다는 민수의 직장과 미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서진은 홀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는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기침도 서진이 만든 도라지차와 배즙으로 많이 나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한의사라는 타이틀 앞에서 서진의 노력은 그저 주부의 상식 정도로 치부될 테니까요.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죠. 이제는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번 주말 동서가 왔을 때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서진이 모르는 사이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드디어 동서 수연과 그의 남편 이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죠. 한의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로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위.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수연아, 너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괜찮니? 수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응석을 부렸습니다. 오빠네 집 음식이 그리웠어요. 서진 언니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서진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진을 요리하는 사람 정도로 격화시키는 느낌이었죠.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연이가 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궁금했습니다. 복순 씨는 기뻐하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가 한의사라니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우리 건강은 사위가 다 책임져 주세요. 그때 시아버지 영수 씨가 또다시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더욱 심해진 기침이었죠.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기침이 심하시네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영수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지만 복순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해서 걱정이에요. 준호는 맥을 짚어보며 진단했습니다. 폐가 조금 약해지신 것 같네요. 한약을 지어드리면 좋아지실 겁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시아버지를 위해 도라지, 배, 생강을 우린 차를 꾸준히 끓여드렸는데 그 효과로 기침이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건강서적을 읽으며 연구해온 특별한 주스 레시피가 있었거든요. 항염 효과가 뛰어난 재료들을 조합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 볼 기회가 없었죠. 서진은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기침에 좋은 주스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복순 씨가 미간을 찌푸렸죠. 주스? 지금 사위가 한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주스야? 서진은 당황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도라지, 배, 브로콜리, 당근을 넣고 꿀과 생강을 조금 넣어서 만드는 건데요. 항염 효과가 좋다고 해서.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그런 재료들이군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순 씨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스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역시 전문가가 처방한 한약이 최고지. 하지만 영수 씨가 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만들어봐.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거라면 몸에 좋을 거야. 서진은 감사한 마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도라지와 배,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고 당근을 함께 갈아 넣었죠. 마지막에 꿀과 생강을 조금씩 넣어 맛을 조절했습니다. 완성된 주스는 연녹색의 예쁜 색깔이었습니다. 서진은 정성스럽게 컵에 담아 시아버지께 드렸죠. 아버님, 드셔보세요. 영수 씨는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이거 맛있네. 목도 시원하고. 서진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맛이야 좋겠지. 꿀이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진짜 효과는 한약이지. 그날 저녁 영수 씨는 평소보다 기침을 덜했습니다. 서진이 만든 주스의 효과였죠. 이틀 후 영수 씨의 기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목소리도 한결 편해 보였고요.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주스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영수 씨는 서진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단하네. 이런 주스를 어떻게 생각해냈어? 서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걸 응용해봤어요. 아버님께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복순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죠. 그렇지만 역시 전문가가 봐야 확실하지. 사위, 아버님 한약은 언제 지어다 드릴 거예요?
준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미 서진의 주스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금 상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하지만 복순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역시 한의사가 처방한 게 최고예요. 주스는 그냥 임시 방편이고. 서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러웠죠. 하지만 서진은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영수 씨가 서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내가 만든 주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서진은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시아버지는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복순 씨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죠. 수연아, 내 오빠 장인어른이 기침이 심했는데 사위가 주스 처방해줘서 좋아졌어. 역시 한의사는 다르더라.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만든 주스였는데 복순 씨는 준호가 처방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사위 덕분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다니까. 전문가는 역시 달라. 서진의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고스란히 준호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20년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특히 억울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 집에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복순 씨가 갑자기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위도 왔겠다. 온 가족이 함께 여행 한번 가자. 강원도 펜션 어때? 민수는 반가워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오랜만에 다 같이 나들이 하면 좋겠네요. 서진은 여행 준비로 바빴습니다. 2박 3일 동안 먹을 음식과 간식, 상비약까지 빠짐없이 챙겼죠. 특히 시아버지의 건강주스 재료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여행 당일 펜션에 도착한 가족들은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복순 씨는 준호를 끼고 다니며 자랑스러워했죠. 사위, 이런 좋은 곳에서 쉬니까 어때요? 도시에서만 살면 몸이 답답하잖아요. 준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네요, 어머니. 좋은 곳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은 묵묵히 짐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반찬들을 꺼내고 현지에서 산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도 만들었죠. 첫날 저녁 식사 시간, 모두들 서진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의 관심은 오직 준호에게만 향해 있었죠. 사위는 평소에 뭘 좋아해서 드세요? 한의사니까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 드시겠어요? 준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먹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요. 서진은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요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둘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책을 나갔던 영수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고 모든 가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복순 씨는 당황하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사위, 어떻게 해요? 빨리 뭔가 해봐요. 하지만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맥을 잡아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의사였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는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이럴 때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서진이 나섰습니다. 몇 년 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잠깐만요. 아버님,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서진은 차분하게 영수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도 재고 호흡도 체크했죠. 다행히 심장마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 급성 소화불량이나 과로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시원한 곳으로 옮겨드리고. 서진은 영수 씨를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미리 준비해온 상비약 중에서 소화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먹이기 시작했죠.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10분 정도 지나자 영수 씨의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호흡도 안정되고 의식도 또렷해졌죠. 고맙다, 며느리야. 내 덕분에 살았네. 민수도 감탄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서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받은 적이 있어요. 평소에 건강 관련 책도 많이 읽고요. 모든 가족들이 서진을 고마워했습니다. 준호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지만 복순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위기를 해결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준호가 무능해 보인 것을 걱정하는 듯했죠. 그날 저녁 영수 씨가 완전히 회복된 후 복순 씨가 조용히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사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한의학과 응급의학은 다른 분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도움이 되지 못해서. 복순 씨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위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오늘은 우연히 며느리가 응급처치를 알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서진은 이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시아버지를 구한 것도 우연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복순 씨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여행 중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사위가 응급처치를 잘해서 큰일 안 났어. 역시 의료진은 달라도 다르더라. 서진은 부엌에서 이 말을 듣고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공로가 준호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 우리 사위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어. 정말 고마운 일이야.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진의 마음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20년간 이런 식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언제까지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에게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죠. 제사 준비부터 손님 맞이까지 모든 것이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서진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손으로 빚은 송편, 그리고 특별히 정성을 들인 오색전까지. 특히 오색전은 서진만의 비법이 있었죠. 각 재료의 색깔을 살리면서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기술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수연과 준호도 일찍 와서 복순 씨를 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복순 씨 옆에서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 올해도 정말 푸짐하게 차리셨네요. 서진 언니가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수연의 말에 복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뭘 며느리 일이지. 그런데 요즘 우리 사위가 바빠서 못 도와주니까 미안하네.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환자들이 많아서. 복순 씨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야지. 유명한 한의사가 되려면 바빠야 하는 거야. 우리 사위 소문이 자자하다며. 서진은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하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한 달 내내 준비했는데도 며느리 일이라는 한마디로 치부되는 현실이 씁쓸했죠. 제사가 시작되고 친척들이 서진이 준비한 음식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맛있다고 칭찬했죠. 와, 이 송편 정말 맛있네. 서진이가 직접 만든 거야? 큰아버님 댁 큰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쌀도 우리 집에서 키운 걸로 했어요. 하지만 복순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기계로 다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해. 시간만 오래 걸리지. 친척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때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만든 게 정성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못해서 우리 남편이 고생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연이는 다른 재능이 많잖아.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복순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 수연이는 머리가 좋아서
사위를 잘 내조하고 있어요. 한의원 일도 많이 도와준다며. 수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예약 관리나 약재 정리 같은 것만. 준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수연이 없으면 한의원 운영이 안 돼. 서진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20년간 이 집을 지켜왔는데 예약 관리 정도로 더 큰 인정을 받는 동서가 부러웠죠. 오후가 되어 친척들이 돌아간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 씨가 서진이 만든 오색전을 보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색전 색깔이 왜 이래? 너무 진하잖아.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재료 본연의 색을 살리려고 했는데. 복순 씨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름기도 너무 많고. 요즘 사람들은 담백한 걸 좋아한다고.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건강식이 트렌드잖아요. 그 순간 복순 씨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연이한테 요리 좀 배워. 젊은 사람이니까 요즘 스타일을 더 잘 알지. 서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년간 이 집의 모든 식사를 책임져온 자신에게 이제 막 들어온 동서에게 요리를 배우라고 하다니요. 준호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수연을 감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서진 누님이 훨씬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복순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험이 뭐래?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진의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서진은 홀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차가운 눈물이었죠. 바로 그때 복순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눈물을 본 복순 씨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뭘 그런 일로 울고 그래. 조언해주는 건데. 서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복순 씨의 얼굴에서 진짜 모습을 봤죠. 가식적인 웃음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며느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복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참 답답해. 수연이를 좀 본받으라고. 젊고 똑똑하고 남편도 전문직이고. 너는 뭐 있어? 서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죠. 20년간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순 씨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너는 뭐 있어? 이 한마디가 서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말이죠.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복순 씨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명절이 지난 후 서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대신 차가운 침착함을 유지했죠. 복순 씨는 이런 서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쌓인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순 씨의 진짜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 씨가 수연과 통화하는 모습을 서진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거든요. 수연아, 민수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요리도 촌스럽게 하고 센스도 없고. 서진은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요리 배우라고 했잖아.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더라고. 정말 예의가 없어. 복순 씨는 계속해서 서진을 험담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우리 민수가 불쌍하다니까. 차라리 너 같은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며느리 대접은 해주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순 씨의 이중적인 모습을 녹음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익혔죠.
다음 날부터 서진은 조심스럽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가 수연과 통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수연아, 내 오빠가 서진이한테 너무 잘해줘서 문제야. 남자들은 원래 바보라서 겉모습만 보잖아.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 평범한 며느리랑 비교가 되겠어. 앞으로 우리 집 중심은 너희가 되어야 해. 서진은 이 모든 대화를 차근차근 녹음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복순 씨가 건강주스와 응급처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부분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사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서진이가 뭘 했다고 난리야.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서진은 이 녹음을 들으며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을 왜곡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준호와 수연이 또 집에 왔습니다. 복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대했죠. 사위, 요즘 한의원은 어때요? 환자들이 많이 와요? 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꽉 찼어요. 복순 씨는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는 뭐든 잘해. 그런데 서진아,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집안일하고 책도 읽고 있어요. 복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책? 뭔 책을 그렇게 읽어? 살림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준호가 서진을 감쌌습니다. 독서는 좋은 취미죠, 어머니. 요즘 건강이나 영양학 책을 많이 읽으신다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때 복순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책으로 배운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역시 전문가가 최고지. 우리 사위 같은. 서진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무시하는 말들도 모두 기록해 두려고 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복순 씨가 수연과 둘만 있을 때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우리 집 상속자야. 오빠는 아이도 없고 서진이는 특별할 것도 없고. 서진은 문 밖에서 이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속 이야기까지 나오다니 이제야 복순 씨의 진짜 속셈을 알 것 같았죠. 내가 한의사랑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제 우리 집안도 격이 올라갔어. 수연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오빠도 서진 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요. 서진은 이 대화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제 복순 씨의 이중적인 모습과 차별 대우, 그리고 상속에 대한 불순한 의도까지 모든 증거가 손에 있었죠. 그날 밤 서진은 지금까지 모은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총 15개의 파일이 있었고 각각 복순 씨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언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집안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며칠 후 서진에게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앞두고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을 청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닌 당당한 어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순 씨도 서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죠. 시아버지 영수 씨의 칠순 잔치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에게는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실행할 결정적인 날이었죠. 일주일 전부터 서진은 잔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순 씨는 서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칠순 잔치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또다시 서진을 깎아내렸습니다. 수연아, 민수처가 잔치 준비한다고 난리야. 그런데 센스가 없어서 걱정이네. 서진은 이 통화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마지막 증거 수집이었죠. 칠순 잔치 당일,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서진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수연과 준호도 일찍 와서 복순 씨를 도왔습니다. 복순 씨는 사위를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여러분, 우리 사위 소개해 드릴게요. 한의사이신 이준호 원장님이에요.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한의사라니 대단하시네요. 복순이 언니 복 많이 받으셨어요. 복순 씨는 더욱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수연이가 복덩이라니까요. 서진은 조용히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분함을 유지했죠.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진의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서진이 손맛이 정말 좋네. 이런 며느리 둔 복순이가 부러워. 하지만 복순 씨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서진을 폄하했습니다. 뭐려, 그냥 시간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바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준호가 서진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서진 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시다니. 복순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사위가 서진을 칭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영수 씨가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서진이가 정성껏 준비해줘서. 바로 그때 복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 준호도 바쁜 중에 시간 내서 와줬어요. 역시 전문직은 달라요. 서진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순 씨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죠.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복순 씨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서진은 미리 준비한 스피커에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수연아, 민수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요리도 촌스럽게 하고 센스도 없고. 복순 씨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복순 씨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이도 못 낳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우리 민수가 불쌍하다니까.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죠. 서진은 계속해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건강주스와 응급처치 공로를 준호에게 돌린 것, 상속에 대한 불순한 의도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우리 집 상속자야. 오빠는 아이도 없고 서진이는 특별할 것도 없고. 이 녹음이 나오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복순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이 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노력을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도 복순 씨의 조종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진 누님을 대하고 계셨다니.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서진의 진짜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진심과 정성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수 씨가 복순 씨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20년 동안 우리 집을 지킨 며느리를 이렇게 대했다니. 복순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고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죠. 민수가 서진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서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복순 씨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서진의 승리가 완전할까요? 칠순 잔치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복순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진이를 대해왔나? 복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민수는 서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 편만 들고 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서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말이죠. 준호와 수연도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누님을 상처 주는 일인지 몰랐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언니를 무시하신다는 걸. 하지만 제가 편했기 때문에 모른 척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진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너도 피해자야. 어머니가 우리를 서로 경쟁시킨 거니까. 그때 복순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 아들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복순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영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아직도 모르겠나? 내가 20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힌 거야. 복순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죠. 나도 힘들었어. 며느리가 나보다 똑똑해 보이고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할까봐 무서웠어. 서진은 이 말을 들으며 복순 씨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불안감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던 거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복순 씨는 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정말 날 미워하지 않니?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복순 씨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죠. 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진은 복순 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요. 민수가 서진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줘서. 준호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누님, 정말 대단하세요.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하시다니. 서진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서로 다르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수 씨가 모든 가족을 모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네. 서진이 덕분이야. 그날 밤 복순 씨가 서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앞으로는 달라질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서로 이해하며 살아요. 복순 씨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우리 집 복이야. 이제야 알겠어.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순 씨는 서진의 요리를 진심으로 칭찬했고 서진의 의견도 귀담아 들었죠. 서진아, 오늘 반찬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든 거야? 서진은 기쁜 마음으로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요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거든요. 준호와 수연도 서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누님, 저희가 어떻게 보상할까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대신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민수는 서진을 보며 새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행운아야. 너 같은 아내를 만나서. 서진도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행운이에요. 이렇게 화해할 수 있어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은 정말로 화목했습니다. 더 이상 숨은 갈등이나 질투가 없었죠. 모두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밥상이네. 서진이가 만든 이 음식처럼 따뜻하고 정성스러워. 복순 씨도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예요. 서진은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서진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닌 당당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복순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진의 의견을 존중하고 요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시작했죠. 이웃 아주머니가 놀러 왔을 때 복순 씨의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요.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응급처치도 할 줄 알고. 이런 며느리 둔 게 우리 집 최고 복이에요. 서진은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게 된 거였죠. 민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진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로 할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줘. 서진은 이런 남편의 변화가 가장 고마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자로 대우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준호와 수연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서진을 진심으로 언니로 대했고 요리나 살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언니, 이 나물 무침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요. 서진은 기꺼이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게 되어서 행복했죠. 준호도 서진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로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삶의 지혜나 가족을 돌보는 마음에서는 서진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누님, 정말 대단하세요. 전문 지식 못지않게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소중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영수 씨가 서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집이 진짜 가족이 되었어. 서진은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힘이 됐어요. 영수 씨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의 기둥이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부탁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모두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대화했습니다. 복순 씨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그날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안 그랬다면 우리 가족은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는 정말 현명해.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누님이 보여주신 포용력을 저희도 배워야겠어요. 수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친한 자매처럼 지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진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20년간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 현실이 된 거였죠. 몇 달 후 서진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건강 요리 강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죠. 서진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강사를 해도 될까요? 복순 씨가 가장 먼저 찬성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실력이면 충분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거야. 민수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기회야.
내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잖아. 준호와 수연도 응원했습니다. 누님, 꼭 하세요.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진은 가족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많은 수강생들이 모였어요.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20년간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주부 박서진입니다. 전문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과 정성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수강생들은 서진의 진솔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서진의 실력과 정성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첫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진을 가족들이 반겼습니다. 어때? 첫 수업은? 서진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해요. 복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선생님이 되었네. 정말 대단해. 그날 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20년간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서진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되었어요. 가족들도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진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진심과 지혜에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성장 드라마이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인생 사연이죠. 서진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증오보다는 이해를,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하는 지혜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들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며 우리 모두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를 통해 전해지는 사연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변화의 용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